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영상 제작하고 분석하는데 슈퍼생스는 큰 도움이 됩니다. 최종 선택은 각자의 판단 기준에 맞게 활용해 주세요. 오늘 경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바로 이겁니다. 방패를 잃은 요새의 가장 약한 지점을 향해 정밀타격 드론이 쉴 새 없이 폭격을 가하는 그림. 오늘 깊이 파고들 경기 J1 리그 4라운드 마치다 젤비아와 JF 유나이티드 지바의 대결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는 전력의 불균형입니다. 양팀 다 부상자는 있어요. 그런데 그 타격의 질, 그 무게감이 한쪽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경기 전체 판도를 결정지을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예상 선발 라인업부터 보시죠. 먼저 홈팀 마치다 젤비아는 늘 쓰던 3-4-2-1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겁니다. 골키퍼는 타니 코세이, 3백은 헨리 모치즈키, 겐 쇼지, 다이아치 오카무라, 좌우 윙백에 나카야마 유타와 아사에 마수야마가 서고 허리는 네타 라비와 케이야 센토가 지킵니다. 그 앞에는 유키 소마와 호타카 나카무라, 그리고 최전방 원톱으로 에릭이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맞서는 원정팀 JF 유나이티드 지바는 아주 클래식한 4-4-2로 대응하겠네요. 골문은 와카하라 토모야가 지키고 포백 라인은 히다카 마사루, 쿠보니와 료타, 타카하시 이세이, 카와노 타카시, 미드필드진은 히메노 마코토, 코바야시 유스케, 마에 타카유키, 자인 이사카가, 그리고 투톱에 카를리뉴스 주니오르와 이시카와 다이치가 설 겁니다. 그런데 이번 경기의 향방을 가를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JF 지바의 이 치명적인 코어라인 붕괴입니다. 부상자 명단에 무려 6명의 1군 선수가 올라와 있거든요. 중원의 사령관이죠. 타구시 타이시, 주전 골키퍼인 호세 아우렐리오 수아레스, 그리고 측면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츠바키 아오키랑 우에다 유타 같은 선수들이 전부 다 빠집니다. 이건 그냥 팀의 척추가 부러졌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에요. 특히 이 슬라이드가 핵심인데요. 바로 타구치 타이시의 결장. 이게 정말 큽니다. 그의 이탈은 JF 지바의 후방 빌드업, 그러니까 공격을 만들어 나가는 시스템 자체가 마비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실제로 데이터를 봐도 팀 내 기대 득점 기여도나 빌드업 관여율이 압도적인 최3위권 선수입니다. 이런 선수가 없으니 마치다의 강한 압박에 중원이 버텨낼 수가 없겠죠. 위험한 지역에서 공을 뺏기는 그런 치명적인 턴오버가 나올 확률이 그야말로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입니다. 전술적으로 얼마나 안 맞는 조합인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부제처럼 공간과 무기라는 키워드로 마치다의 공격이 어떻게 JF 지바의 약점을 후벼 파는지 한번 보시죠. 자, 바로 이 장면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인데요. 마치다의 핵심 공격 패턴, 이른바 오버로드 투 아이솔레이트 전략입니다. 단계별로 한번 볼까요? 첫째, 양쪽 윙백이 JF 지바의 풀백들을 옆으로 쫙 끌어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중앙 수비수랑 풀백 사이에 하프 스페이스라고 불리는 치명적인 공간이 열리게 되죠. 바로 이 틈을 이선 공격수인 유키 소마와 호타카 나카무라가 놓치지 않고 파고드는 겁니다. 특히 유키 소마는요, 딱 저 위치에서 컷백 패스를 내주거나 직접 슈팅을 때려서 골 기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선수입니다. 아니, 그러면 JF 지바의 4-4-2 포메이션이 왜 여기에 속수무책이냐 궁금하시죠? 이 포메이션이 중앙은 단단한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대가 측면이랑 하프 스페이스에서 숫자로 밀고 들어올 때 측면 미드필드의 수비 복귀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풀백 혼자서 2면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돼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원에서 이 공간을 메워줘야 할 타구치 타이시마저 없잖아요? 이 약점은 더욱 치명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데이터를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볼 시간인데요. 양 팀의 방패, 즉 수비력을 한번 비교해보죠. 세트피스랑 수비 관련 지표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세트피스 득점 루트를 보면 차이가 확연합니다. 마치다 젤비아는 지금까지 넣은 7골 중에 무려 6골을 발로, 그리고 1골을 헤더로 기록했어요. 겐쇼지 같은 선수들이 버티고 있으니 제공권이 상당하죠. 그런데 JF 지바는요? 딱 1골을 발로 넣은 게 전부고 헤더골은 아예 없습니다. 단 1골도요. 이건 JF 지바 입장에선 파울을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마치다에게 득점 기회를 갖다 바치는 꼴이 되는 거죠. 맨 뒤를 지키는 방패, 골키퍼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마치다의 타니고세이 선수는 6골이나 내주긴 했지만 선방률은 60%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지만 JF 지바의 와카하라 토모야 선수는 선방률이 50%로 리그 최하위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효 슈팅 2개가 날아오면 그중 하나는 그냥 골로 이어진다는 소리죠. 수비를 봤으니 이제 창을 봐야겠죠. 공격력, 특히 골 결정력에서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기회를 골로 연결하는 능력에서 두 팀은 엄청난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슬라이드 하나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마티다 젤비아는요. 통계적으로 1.7골 정도 넣을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실제로는 무려 7골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뭐 거의 마법에 가까운 수준이죠. 통계적 기대값을 아득하게 뛰어넘는 경이로운 골 결정력입니다. 근데 반대로 JF 지바를 보면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기대 득점값은 1.2인데 실제로는 딱 한 골 넣는데 그쳤어요. 특히 빅찬스 미스, 그러니까 결정적인 기회를 날려버리는 비율이 너무 높다는 게 심각한 문제죠. 골을 넣어야 할 때 못 넣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시간대별 득실점 데이터를 보면 이 경기의 승패가 언제쯤 갈릴지 명확하게 보입니다. 마치다는 7골 중에 무려 5골을 전반전에 다 몰아넣었어요. 그리고 JF 지바는요, 내준 3골 전부를 전반전에 허용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이 경기는 전반전 안에 승부의 윤곽이 거의 다 드러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경기장 안의 이야기였고요. 이제는 경기장 밖에서 승부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손, 바로 외부 변수와 시장의 흐름을 읽어보겠습니다. 승무패 시장의 배당 흐름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무승부 배당이 3.50에서 4.10으로 엄청나게 올랐다는 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스마트머니, 그러니까 전문가들이나 큰돈이 이 경기가 무승부로 끝날 확률을 아주 낮게 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승부가 어느 한쪽으로 명확하게 갈릴 거라도 보고 있는 거죠. 2.5골 기준 언더오버 시장도 정말 흥미로운데요. 처음에는 언더 배당이 1.87로 다들 골이 별로 안 나는 경기가 될 거라고 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오버 쪽으로 돈이 강력하게 몰리더니 지금은 양쪽 다 1.90으로 거의 똑같아졌습니다. 시장의 예측이 이럴 생각보다 골 많이 터지겠는데? 하고 바뀐 겁니다. 적어도 3골 이상은 나올 거라고 보는 거죠. 자, 이제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봤습니다. 과연 이 수많은 데이터들이 가리키는 최종 결론, 이 승부의 향방은 어디일까요?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린 저의 최종 예상 스코어는 3대1, 마치다 젤비아의 승리입니다. 핵심 선수들이 대거 빠진 JF 지바의 중원과 수비로는 마치다의 날카로운 하프 스페이스 공략을 막아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마치다 역시 경기당 2실점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가 불안한 편이라 JF 지바가 만회 골 1골 정도는 넣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데이터들이 보여주는 가장 흥미로운 시나리오는 뭘까요? 2가지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첫째는 전반전 1.0골 오버입니다. 양팀 모두 전반전의 득점과 실점이 폭발하는 경향을 보였죠. 이 데이터가 가장 주목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치다 젤비아 승리 및 양팀 모두 득점입니다. 마치다의 승리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동시에 그들의 수비 불안이라는 변수까지 고려한다면 훨씬 더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국 모든 데이터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는 이 데이터가 예측한 대로 흘러갈까요? 아니면 역시 축구공은 둥글다는 격언이 다시 한번 증명되면서 예측 불가능한 혼돈이 펼쳐질까요?